나이 드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누군가의 집을 나서면서 들어갔을 때보다 더 피곤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특히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방문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평화를 방해하며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사실을 즉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방문을 피해야 할 4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자유시간이 있더라도 이러한 방문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의무감 또는 단순히 예의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지치는지 모른 채 이러한 집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언팩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보내는지에 대해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피해야 할 사람들을 아는 것이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들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서서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피해는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진정으로 여러분을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황금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만성 불평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구름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좋은 것을 제공할 때조차 그들은 불만의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한숨소리와 건강, 정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이나 좋은 운이 와도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면 그 기분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에너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동안 쌓이는 감정적인 무게입니다. 방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불만과 무력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믿음을 흡수하게 됩니다. 집을 나설 때쯤이면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만성 불평자들은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갈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을 그들의 순환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감정적인 무게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죠. 위험은 이 모든 것이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평자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편한 밤잠, 시끄러운 이웃, 사소한 일들. 하지만 곧 대화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로 바뀌고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아무리 사려 깊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문제를 조금씩 다른 말로 반복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들은 종종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은 무시되거나 비교되거나 심지어 또 다른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후 여러분의 기쁨이 줄어드는 이유를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문은 친근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는 기쁘지만 떠날 때는 지치고 낙담한 기분이 든다면 이러한 방문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감정적 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고귀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해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기쁨을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작적인 이용자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여러분이 도착하는 순간 그 느낌을 종종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요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호의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으며 아무 이유 없이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 방문마다 숨겨진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조작적인 사람들을 인식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의 요청이 거의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요청하기보다는 죄책감, 칭찬 혹은 감정적인 호소로 그들의 필요를 포장합니다. 당신 없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당신만이 저를 이해해요.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외롭거나 무력하다는 말을 하며 조용히 여러분에게 그들의 행복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곧 여러분은 그들의 누수되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그들을 도시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거나 소중한 자유시간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동안 말이죠. 더 깊은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쌍방향의 거리이며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이 항상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고 조정하고 희생하는 반면 그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의무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하루를 재조정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정말 친구인가요?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친절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 중 하나는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거절할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죄책감이나 실망, 심지어 불만으로 반응한다면 더 이상 동료애가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여러분이 평화를 보호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며 문제의 해결책처럼 대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고 오직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려, 상호작용,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아래에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벨을 켜주시면 여러분의 여정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계속 나아갑시다. 세 번째, 드라마 자석.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드라마를 겪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갈등, 오해, 혹은 개인적인 위기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따뜻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곧 누군가가 그들을 다시 잘못 대했다는 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적 혼란 속으로 끌려들게 됩니다. 진실은 드라마 자석들은 평화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요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작은 문제를 확대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한쪽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불화, 친척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갑자기 여러분은 그들과 동의하거나 지지를 보여주거나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립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충성을 시험하고 반응하도록 유도하며 여러분이 어느 쪽 편인지 기다립니다. 그들의 사건 버전과 함께하면 그들은 더 많은 비밀과 소문으로 보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거나 주제를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더 나쁘게는 여러분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결국 그들과 가까운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감정적 폭풍의 일부가 됩니다. 드라마 자석의 집을 방문한 후 가장 피곤한 부분은 피곤하고 불안하며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은 느낌입니다. 대화는 격려가 되지 않으며 함께한 시간은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웃거나 기분이 좋게 행동하더라도 그 아래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것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감정,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드라마를 열정이나 개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까 걱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집이 평화의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왜 계속 그곳에 가는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평화는 단순히 소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 속에서 안전하고 차분하며 존중받는 자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갈등과 긴장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특히 여러분의 감정적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적 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드라마에서 관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을 무겁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세요. 네 번째, 부정적인 회상과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나 위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후회, 원망, 슬픔에 갇힌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대화는 거의 항상 잘못된 일로 돌아갑니다. 누가 그들을 배신했는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혹은 삶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진 축복이 몇 개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눈은 잃어버린 것에 고정되어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을 즐기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회상가와 함께할 때는 결코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실수, 놓친 기회가 반복적으로 재생되며 그들이 이야기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비관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희망적이려고 해도 그들은 대화를 슬픔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여러분의 과거를 더 어두운 시각으로 보게 된 적이 있나요? 후회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미세한 위험입니다. 의도치 않게 여러분은 자신의 실망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평화롭게 만든 것들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던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보는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어 또는 요즘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화가 오직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사고의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현재를 충분히 살기 위한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변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를 잃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혜, 더 깊은 사랑, 그리고 여전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순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회상객에는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들은 오늘의 기쁨을 찾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공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그들의 절망감이 여러분의 경이로움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교훈을 나누는 사람과 고통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과 그 안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65세 이후에는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어제의 의미와 내일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알림벨을 켜서 지혜, 평화, 힘을 주는 영상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면서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집을 나서면서 더 피곤하거나 더 불만족스럽거나 감정적으로 더 무겁게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사람들을 부드럽게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차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허용할지를 더 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문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보이는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다른 방문은 우리를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고 조용히 지치게 합니다.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연결이 붙잡을 가치가 있는지, 어떤 연결이 조용히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쓴맛을 짊어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드라마를 해결하거나 그들이 성장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들과 이 생애장을 보내야 합니다.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멀어지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가?
누가 내 시간, 에너지, 존재를 존중하는가? 누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가? 이러한 관계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인생에서 매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날은 단순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희망, 힘, 그리고 명확성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격려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필요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